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믿거나 말거나 컨텐츠인데요.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우리 몇 년 전부터 성행하는 그 일종의 업이죠. 비즈니스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걸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직접 직구를 뭐 언어가 되고 이제 그 결제라든가 물류 뭐 배송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아시는 분들이 직접 직구를 해보시고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 이걸 좀 대행업으로 내가 창업 아이템으로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원래 온라인 그 판매 사업을 하시다가 좀 경험이 있으니까 좀 중개업이죠. 이제 구매 대행이 중개업을 좀 해볼까 하고 시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서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현황에 대해서 좀 보자면,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면서 이제 좀 직관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들이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라서 뭐 어떤 누군가 뭐 수치를 발표했거나 뭐 통계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국내 이제 오픈마켓들이 있죠. 4대 오픈마켓이라고 해서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그리고 3대 소셜 마켓 해서 이제 쿠팡, 티맵프, 쿠팡, 위메프, 티몬 뭐 이렇게 있죠. 근데 뭐 쿠팡은 뭐 소셜로 시작해서 지금 뭐 오픈마켓과 거의 뭐 다름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뭐 대표적인 오픈마켓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립모를 만들지 않고 쉽게 이제 사업자 가입을 통해서 이제 상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인 거죠. 있는데 저도 옛날부터 온라인 쇼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유심히 좀 관찰을 하는 편인데요. 최근 한 2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오픈마켓을 들어가 보면요, 뭐 품목 상관없습니다. 뭐 자파든 뭐 전자제품이든 보면은 제가 이제 보고 이거 가격이 괜찮네, 가성비 좋은 것 같아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 해외 배송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구매 대행이라는 거죠. 이게 이 상품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가 구매 대행을 해주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배송 기간이 보통 7일에서 14일 뭐 이렇게 잡혀 있고요. 배송지는 뭐 대부분 중국이거나 그리고 일본 뭐 이 정도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사업자가, 그러니까 여기 그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 사업자가 제가 봤을 때 한 80%, 7, 80%는 거의 외국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면은 일단 그 대표자가 일단 영어 스펠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국인이겠죠. 근데 이제 이름이라는 게 뭐 유럽 영미나 뭐 이쪽 저기 서방 쪽 이름하고, 그리고 이쪽 우리 동네 한국, 뭐 중국, 일본 스펠링 읽어보면 어딘지 알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대부분 중국인입니다. 일단 이게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상품이 구매 대행인지 어디 건지 알 수가 있냐면요, 거기다 해외 배송이라고 써놓지 않고 뭐 당일 출고되는 제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도 가끔 보면 이거는 구매 대행 상품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상세 페이지 스타일이 다릅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의 상세 페이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타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마케팅 솔루션이 다르다는 거죠. 각 그 권역별로 상품을 선정하고 또 상품에 맞게 이제 뭐 모델을 선정한다거나 아니면 촬영 기법이라던가, 그리고 상품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를 찾고 그걸 또 어떻게 고객 그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런 전체적인 어떤 느낌, 스타일, 이게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은 한국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일본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이거는 분명 저기 중국 스타일인데 하고 이제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찾아봅니다. 이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일한 제품이 있나 보면은 똑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국내에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상세 페이지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제조사나 뭐 대리점이나 혹은 뭐 어떤 개인 판매상이나 거기에 투자를 하는 돈이 들어 있거든요. 그걸 기획을 하고 상품을 어떻게 보여질지 그 마케팅 솔루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모델을 섭외하고 뭐 작가를 섭외하고 뭐 등등 디자이너도 있어야겠죠. 어떤 기획도 해야 되고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데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 올리는데 무단으로 이걸 제가 갖다가 쓰는 거는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제품을 팔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허락을 받고 내가 이 제품 좀 팔아도 되겠냐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한 업체가 핸들링하는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현황이고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 오픈마켓이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매된 이 해외 직구 구매된 사업자들에게 지분을 많이 나눠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파이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창업이나 직접 이걸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이 사업을 아이템으로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신다면 분명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긴 해요. 왜냐면 자본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혼자 해도 됩니다. 컴퓨터 한 대 놓고 사업자 신청해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하루 이틀이면 뭐 오픈할 수 있죠. 영업 개시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딱 그거예요. 하나예요. 그 메리트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자본금이 안 든다는 거. 그리고 컴퓨터나 포토샵이나 뭐 이런 간단한 작업들을 할 수 있으면 누구든 1인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메리트고 요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가? 돈도 안 들이고 상품 업로드를 해서 뭐 팔리면 이제 뭐 중간에 마진 붙이고 또 수수료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왜 이거 막 자본금 하나 안 든다는 거밖에 메리트가 없다고 얘기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사업을 해서 현재 창업을 하시고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창업을 하시게 되면 국내 사업자잖아요. 국내 사업자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이 현황에 대해서 해외 사업자가 대부분 이미 시장을 거의 포화 상태까지 가져가고 있고요. 점유를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점유를 할 수 있냐? 간단하죠.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 경쟁력을 국내 사업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해외 사업자는 똑같이 오픈마켓에서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 사업자와 달리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하겠다. 선택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나 자국에서 하겠다. 그럼 자국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나 안 하나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중국은 또 세금 관련해서는 좀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사업자 세금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찍어서 올릴게요.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없습니다. 신고 사항이 없습니다. 그 해외 사업자는. 그리고 자 그러면 상품 관세는 내지 않냐? 일정한 금액 이하는 관세가 없습니다. 저렴한 제품 갖다가 관세까지 때리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세도 없죠. 자 그리고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려서 대량으로 배송을 하고 들어와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수출로 잡아요. 수출로 잡고 이 상품을 해외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해당 국에서 관세 환급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팔리기도 전에, 그러니까 일단 이 비즈니스 유통까지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 수출 환급을 받는 거예요. 부가세 환급을 받는 거죠. 근데 일반 우리 그 오픈마켓 판매하는 이런 제품들은요, 중국 그 관세 환급이 거의 13%입니다. 13%. 상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일단 국내 업체는 그게 어렵죠. 네. 자 그리고 대량으로 이제 들여왔습니다. 들여왔으면 창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류 창고가. 그러면 대부분 인천 세관 쪽 그쪽에 이제 창고를 두고 물류 작업을 하는데요. 근데 해외 사업자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줍니다. 창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보조금이 나옵니다. 국내 사업자는 없고. 일단 이 세금과 국가 보조금 등등 사업자에 대한 이런 것만 해도 일단은 굉장한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해외 사업자는. 그리고 해외 상품이잖아요. 해외 상품을 해외 사업자가 해외에서 핸들링해서 국내로 가져오는데, 국내 사업자가 해외 상품을 핸들링해서 국내로 가져오는 것보다 중간에서 어떤 비용들이 누가 더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외 사업자겠죠. 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이런 해외 사업자는 또 어떤 사업자냐면 이 다른 한국 국내 사업자들을 위한 물류 대행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똑같이 해외 사업자랑 똑같이 같은 물건을 파는데 일단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경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또 물류 관련한 이런 비용이나 이런 걸 또 지불을 해야 되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이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일단 그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라는 두 가지 요것만 놓고 봐도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제품도 아니고 같은 제품을 팔잖아요.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똑같은 제품을 이 사람 1,000원에 파는데 국내 사업자는 1,500원에 팔아야 돼요. 1,000원에 팔면 손해인 거예요. 당연히 경쟁이 안 되겠죠. 근데 이 해외 사업자는 1,000원에 팔아도 여전히 마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구조의 차이고요. 그럼 두 번째,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드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제 국내 사업자가 구매 대행업을 해요. 자, 하는데 국내에서 이 사무실을 세팅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이제 그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하루에 한 사람당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10개의 상품 10개 정도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업로드를 한 사람당 할 수 있는, 하루에 한두 개 해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세 페이지를 한국어로 다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작업을 번역을 해야 되지, 포토샵
작업을 다시 해야 되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전문 번역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 포토샵 작업을 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최소 뭐 언어도 하시고 포토샵도 하시고 뭐 이런 분이시라면 뭐 혼자 작업을 하시는데 그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외 사업자들일 경우 일단 인력을 한 10명, 20명 채용을 합니다. 해가지고 인건비가 저렴하잖아요. 그럼 채용을 해서 임무를 줍니다. 하루에 몇 개를 하라. 그리고 이제 그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전문 통역 번역하는 친구 하나 데려다 놓고 번역만 이제 쫙 해주고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 상세 페이지 안으로 이제 그 삽입을 시켜놓고요. 그런 식으로죠.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효율이 달라지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전문 그 대행 업체는요, 상품 몇십만 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개. 이게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은 인력으로. 그럼 경쟁이 안 되죠, 당연히. 가격도 가격 경쟁력도 없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나만 팔 수 있는 제품을 내가 소싱을 하겠다, 그래서 판매를 하겠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국내 사업자가 찾을 수 있는 건 해외 사업자가 이미 하고 있는 아이템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국내 사업자가 그러면 좀 이걸 좀 규모 있는 사업으로 내가 좀 키워보겠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세팅을 하고 해외에도 창고라든가 구매팀이라든가 작업팀 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내가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뭐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현지인이 아닌 이상,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그 현지 사업자가 아닌 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팅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뭐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이렇게 아니면 좀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게 없다면 국내 사업자는 이 구매 대행업에서 좀 경쟁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